안녕하세요. 빰빠람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심상치 않다고들 합니다. 집값 천장 또 뚫릴라 주담대 마통까지 지금 끌어다 쓸 판으로 7월 1일 DSR 3단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가상금리 1.5% 혹같이 딱 붙여야 되니까 이후에 원금 이자 갚기가 너무 후달려. 그래서 선수요. 일단은 빨리 은행에서 대출 땡겨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선제 심리가 강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1초 만에 비대면 주담대 신청이 마감이 돼. 그러니까 광클릭이야, 광클릭. 거의 빛의 속도로 클릭하지 않으면 주담대 신청도 그냥 셧다운이 될 정도니까, 이거 한국 사람의 어떤 가장 본능적인 부분, 주담대 말달리기가 정말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이 사이클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재현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럴수록 더욱더 정신을 똑띠 차리고, 똑똑하게 좀 차리고 좀 지켜봐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힘입어서 뭐 6월 들어서 12일까지 가계대출이 2조 원가량 늘었어. 진짜 우리 민족은 주담대 민족. 무슨 민족? 주담대 민족. 그냥 말 달리기가 경마장 그냥 이 말근육 그냥 막 솟아나면서 그냥 지축을 올리는 그런 어떤 이 러쉬 행렬을 보여주고 있는데, 7영업일 만에 나타난 상황이라고 해요. 2조 원가량 늘어난 게. 그러니까 6월에도 가계대출이 이렇게 되면 5조 원 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가계부채 때문에 굉장히 이 골머리를 앓는 상황인데, 이 주담대가 거의 센터 역할이잖아. 우리나라에서. 뭐 대출 뭐 별거 있나? 내 집 사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정말 천문학적인 이 대출 규모 아닙니까? 한 15억 정도의 서울에 집 사기 위해서 7, 8억 정도 뭐 겁없이 그냥 거침없이 대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특별히 이 가상금리가 붙는 스트레스 DSR, 정말 스트레스 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 그러니까 빗방울 떨어지면 또 그릇 밑에 딱 대가지고 빗물 미리 다 받아내겠다는 얘기죠. 쪽쪽 한 방울까지도 다 짜내서 받아내겠다. 그런 어떤 일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2조 원가량 늘어난 가계대출 증가분 속에서 1조 4천억 가량이 주담대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의 자산 시장은 펄펄 끓어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상한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동서남북을 살펴보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아. 왜냐? 지금 자본시장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뭔가 전체적인 어떤 경기 양상이 굉장히 선순환되는 어떤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산 구조가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대외적 변수가 많잖아. 관세 부분은 무시 못 하고요. 지금 유가 부분도 터졌잖아.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돼 버리면 지금 60달러, 70달러 하던 유가가 지금 130달러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거 뭐 인플레이션 그냥 바로 직격될 수 있는 그런 또 위기감도 있을 수 있겠고요. 통상 압력, 환율 전쟁, 뭐 여러모로 뭐 얽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꿋꿋하게 자산 시장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건데, 1조 4천억 가량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KB국민은행은 뭐 하루 주담대 신청 이 목록을 150건으로 딱 제한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쏠리다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500건으로 늘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담대 러쉬 행렬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감성적 투자가 굉장히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된다 그리고 쏠린다 뭔가 변한다면 그냥 다 쫓아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뭐 오늘 15억 아파트 5억에 살 수 있는 과천줍줍 아마 거의 역대급 핵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여보 둘 다 넣자. 이게 무슨 소리야? 부부가 동시에 청약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월 16일 날 마감이 되니까 여기 좀 잘 들여다보시고, 아니 신축 분양가 지금 고점에 잡으려면 대출 온 세상 다 땡겨야 되고, 5억의 과천에서
아파트 값이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죠. 뭐 저세상 뭐 시세 차이라고들 하는데 그 정도로 좀 비현실적인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 관심의 이 뜨거움,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뭐 지금 주담대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좀 늘어나가고 긍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지금 자본시장의 구조가 확실히 획기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딸려오는 거고, 또 이게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잖아. 워낙 지금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산 집값이 가장 싼 값이라는 그런 어떤 또 뭔가 뇌리에 딱 꽂히는 필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덤벼드는 것 같은데, 지금 자산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이 지정타 줍줍은 로또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분양 가격이 뭐 5억에 책정이 됐고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뭐 1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10,000명, 20,000명, 3만 전국구니까 10만 정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정도로 좀 이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고분양가 때려줘, 한편에서는 몇 년 전 분양가로 나와, 이렇게 그냥 분양가 차이가 확연히 나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가장 가성비가 있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무순위 줍줍 확률이 좀 적잖아. 이거 뭐 낚시질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내가 딱 낚싯대를 던졌는데 뭔가 그냥 고래가 잡히는 그런 어떤 확률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조금 뭐 당첨될 소지가 좀 적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적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구축이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DSR 강화전 막자 타기 위해서 뭐 급증하는 대출을 통해서 급증하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비강남권에 지금 쏠리고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6월에 벌써 이제 1,000건을 넘어섰고요. 지금 더욱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노원, 성동, 강동 거래량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은 너무 저기는 접근이 안 되잖아. 솔직히 20억, 30억 하는데 내가 뭐 현금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면 대출 물고 내가 서울에서 집 살 수 있는 비강남권 위주로 내가 선택의 폭을 좁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노원 쪽, 성동도 거의 뭐 중강남 아닌가? 강동 역시도 그렇고. 근데 여기가 1주택자들이 또 갈아타기 위해서 성동, 강동 쪽으로 또 이 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원은 현실적으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선택지로 두고, 성동, 강동 같은 경우는 1주택자들이 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어떤 선택의 폭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런 이 거래량 폭증은 상당히 지금의 뭐 불장이라고 말하는 서울의 집값 자체를 더욱더 자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7월 1일 이후로 DSR 3단계가 적용이 딱 돼버리면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룰 가능성도 많고요. 지금 대변수, 유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올라버리면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누그러질 가능성도 많고요. 이모저모 지금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 여러모로 동서남북 부동산을 둘러싼 요인들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5월 달에 7,000건을 넘어섰습니다. 4월 달에 5,000건으로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7월 이 금리 마지노선을 두고 뭐 선수들이 이렇게 몰려서 거래량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자본시장 자체가 자금 회전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 거래 금액도 조금씩 올라서려고 지금 어깨 맞춤을 하고 있잖아. 어깨빵이 가능해. 6월달 뭐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살짝 내려가는 듯 했는데, 지금 5월달, 4월달과 지금 어깨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리누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무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비강남권의 매수세가 지금 몰리는 게 상당히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가 있겠다. 특별히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3월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거래가 조금씩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거래 회전율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서울 시내의 거래량이 대폭 확대가 될 가능성의 어떤 시발점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착공이 6,848건으로 2025년 훅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는 이렇게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구축을 먼저 이제 잡으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신축 분양가가 워낙에 지금 고점에 물려있기 때문에 뭐 언감생심이고, 구축 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다시 신축 쪽으로 그 수요가 방향을 틀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서울, 경기 주요 지역 대단지 신고가 거래를 보시면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역시 1월 최고가가 29억을 찍었는데 6월 2일에 32억. 그리고 올림픽 선수기자촌 23억에서 25억. 경기도 과천 지금 뭐 난리가 났죠. 17억에서 지금 20억. 거의 뭐 단기적 상승세로 볼 때는 거의 금메달이야, 금메달. 골드메달이야. 아니, 이렇게 집값이 단기적으로 폭증하게 되면 굉장히 좀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만큼 빨리 오른다는 건 빨리 식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고, 실질적인 현장가 분위기를 보면 강남구가 지금 이 이후에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일주일 거래를 보면 하락 거래 지표인데 많이 없어지고 있어. 그만큼 순삭된다는 건 최고가 거래가 점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반증이기도 하고, 송파구 역시도 지금 대폭적인 뭐 3, 4억 정도 막 떨어지는 어떤 파일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 줄어가고 있죠. 거래도 없어 지금. 기본적으로 거래가 되면 또 급매로 나온 가격들이 좀 내리는 폭, 그 파일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과천시는 아예 없어. 워낙에 지금 집값 자체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가 되면 최고가 거래가 딱 나오니까 집주인들이 다 등 뒤로 자기 집을 숨겨버려. 더 오르게 생겼네. 열심히 한번 풀악셀 밟아보자. 최대한 밟아가지고 페라리, 람보르니 그냥 아우토반 달려보자. 뭐 그런 어떤 생각으로 집을 좀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이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 과천 한 달 전체 거래를 보더라도 확실히 이 하락폭이 지금 줄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빨리 집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빨리 서둘러서 어떻게 해서든 오늘 산 내 집값이 제일 싼 값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좀 헷갈리는 어떤 오판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서두르지 마세요. 일단 기회는 무진장하게 옵니다. 특별히 무주택자에게는 엄청난 이 저비용 진입로가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공급 폭탄,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조정하기보다는 엄청난 공급을 때려 부어서 시장의 선순환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가격 스스로 셀프 디스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하향 안정화를 이룰 가능성이 많은데, 뭐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고점에 물리는 거라. 딱 뭐 물려버리면 유턴할 지점도 발견하기 어렵고,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인생 뭐 맷돌 갈기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서울에서 나온 무순위 집중, 여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세전력 뭐 도보 5분 정도 되는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무순위 집중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은평구 쪽 20평대 분양가가 11억이 넘거든. 근데 여기 6억대로 나왔어요. 거의 뭐 반값 수준으로 나왔죠. 이게 자체적으로 뭐 초기 분양가가 착하게 나온 것보다 너무 주변 가격이 올랐어. 그러니까 은평구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나온 게 착해 보이는 거야, 가격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정말 착해서 착한 애가 아니라 주변 애들이 다 깡패야.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는 거지. 지금 한국 이 신축 분양가 이 분위기가 딱 이렇다는 얘기. 제가 아파트 가격이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니까. 주변이 계속해서 그냥 엄청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착해 보이는 거지. 좀 잘 들여다 보시고요. 일단 거주 요건은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해당되고, 모집 공고 오늘 냈죠. 특별 공급 접수일 6월 23일 해당됩니다. 그리고 5구 제곱으로 나왔는데 103동 2호 6억 8천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20평대 서울 분양가 11억 12억에 비하면 그래도 좀 이 착해 보이네. 은평구에서 20평대가 6, 7억 된다는 건 당시만 해도 이거 너무 고분양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빡 하고 바뀌었었는데, 이건 이제 완전히 2, 3년 지나니까 분위기 달라져 버리네. 대조동 힐스테이트 베이데이알레 최근에 분양했죠. 5구 제곱이 11억 4천. 뭐 확장비 합치면 뭐 거의 12억 되겠네. 그죠?
이러다 보니까 8.7대 1밖에 못 찍었어요. 여기 무순위로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이 세전력에서 나온 두산웨이브, 트레지움 6억대로 나왔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또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고요. 주변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100년 4차가 거의 매물이 9억대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세 갭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LH가 아니야. 또 왜 LH 들어갔는데 왜 없냐고 항의하면 안 돼. 여기 청약홈입니다. 청약홈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평면도 보시면 뭐 침실 3개, 드레스룸, 파우더룸 아주 뭐 내실 있게 잘 구성이 됐어요. 20평대가 요새는 좀 잘 나와. 왜? 워낙에 대세거든. 그러니까 84제곱이 워낙에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59제곱으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선택의 폭을 전환을 했고, 뭐 워낙에 또 평면도 잘 뺀다. 그래서 84제곱 부럽지 않은 그런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단지 구성도도 뭐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동, 남서방 방향.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역시도 뭐 없는 것 빼고 다 있잖아. 피트니스 센터, 작은 도서관, 골프 연습장까지. 뭐 대규모 단지에서 지금 뭐 만들어내는 커뮤니티 시설하고 좀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여기 교통 환경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세전력이 도보로 한 5분 정도, 직선거리로 딱 뺐는데 더 가깝습니다. 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초역세권이라 할 수가 있겠죠. 밑으로 가면 증산역 나오고, 한 정거장 더 가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요. 마포, 상암동하고도 굉장히 생활권이 가깝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얼마든지 이 서울의 모든 인프라들, 특별히 이제 마포 상암 쪽은 뭐 굉장한 어떤 이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고, 증산 쪽도 지금 뭐 증산 4구역 통해서 대단히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니까 상당히 뭐 상승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무순위 접수일이 6월 23일이 되겠고요. 잘 참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변수는 충분히 지금 깔려 있어. 지뢰처럼. 국제 유가가 지금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7% 지금 올랐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본격화돼 버리면 이거 지금 답이 없는데 굉장히 이 불안한 요소를 지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전체의 어떤 자본시장 자체가 휘청거릴 가능성도 높고, 지금 서부 텍사스가 72.98, 두바이유가 69.92, 브렌트유가 74.23까지 지금 치솟고 있죠. 뭐 당연히 코스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랜만에 2,900선 뚫었는데, 이거 또 왜 전쟁을 해가지고, 그죠? 열받아. 근데 정말 새 정부 들어서면서 획기적으로 바뀐 모습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1조 이상 빠졌거든. 근데 뭐 빠져봤자 한 1,000억 정도 빠지는 그런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양상이고, 환율 변동성, 지금 뭐 환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금 그러는데, 유가 부분이 불안정하면 1,360원에서 1,38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처한 가장 큰 변동성 중에 환율 변동성이 0.98 정도인데, 선진국이 0.72 정도에 비하면 그래도 높은 수치다. 그래서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시장 스스로의 어떤 가격 조정기를 거쳐서 안정화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워낙에 서울 불장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입이 두 입 되고 두 입이 세 입 되는 거야. 먹다 보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건데, 대출 받아보면 그냥 이게 4억인지 5억인지 6억인지 7억인지 모르고 그냥 막 받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래량 폭증하고 집값은 더 자극되고, 그 새 정부도 지금 초긴장 상태인데 부동산 규제 그래도 신중한 편입니다. 뭐 바로바로 치고 나오는 어떤 단기적 규제보다는 그래도 공급을 통해서 적정 가격 뭐 랜딩 기여를 좀 내리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강력한 부동산 대책 나오면 뭐 대출 이 폭을 좀 줄이겠죠. LTV 자체가 무주택자는 50%, 1주택자는 뭐 처분 조건에서 50%, 다주택자는 뭐 30%, 기존 70에서 50으로 내려설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 규제가 단기적으로 단발적으로 딱 나온다면 오히려 또 선제적인 어떤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7월 1일 좀 감안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대출이 몰린 것도 지금 그런 이 대출 조정의 움직임 때문인데, 이 규제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아파트 급등했잖아. 문재인 정부 때. 그죠? 이런 어떤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급 폭탄으로 집값 잡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지금 제시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토부 부동산 이 담당을 전면으로 배치하는 뭔가 확실한 공급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담당이 전면 배치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중심의 주택 공급 관련 인사는 뭐 한 명도 없었지만 이게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배치했다라는 건 그만큼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부동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틈새와 우회로 잘 보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되 기회는 빨리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여러모로 부동산 혼조세라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고 차분하게 뭐 기회가 나오면 잡고 또 스킵할 것은 좀 뛰어넘고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접근하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큰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으로 빰뿌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